반갑습니다. 오늘은 쌍방대화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수용, 반응에 이어서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오명교 목사님의 쌍방대화 그 내용에다가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을 많이 참조해서 강의를 합니다.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공감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화 중에 실제로 공감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현상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공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명교 목사님의 강의와 또 정혜신 박사님의 책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도록 반응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내가 수용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도록 내가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을 공감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공감은 사전적 의미와 좀 달리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이 아닐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감정이 아닐 때라도 상대가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 그럴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기꺼이 수용하려는 태도가, 그 태도가 공감이라고 이렇게 정혜신 박사님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할 수 있고 공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쌍방대화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내가 충조평판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평판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수용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의 감정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방대화에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 공감이 가지는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죠. 그 또한 공감이 가지는 결정적인 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낙지는 쓰러진 소도 이렇게 세우는 만큼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과 같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빠지고 또 자포자기한 그 한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공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공감은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도 녹이는 힘이 있고요. 공감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탈북민들의 애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때는 누가 출연했느냐 하면 엘리트 탈북 청년 김금혁 씨가 출연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금혁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를 겪게 됩니다. 공황장애가 계속되니까 학교의 어떤 발표 프로그램을 이럴 때에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러서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친구에게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목사님이 김금혁 씨에게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하는 한마디에 울음이 터져서 3시간, 4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4시간 동안 펑펑 우는 중에 그 목사님이 뭔가 대단한 상담을 해준 것도 아니고 권면을 해준 것도 아니에요. 많이 힘들었죠. 이런 몇 마디 말로 공감을 해 주었을 뿐인데 이 당당한 청년 김금혁 씨가 4시간 동안 펑펑 울고 그 울음 후에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서 이 남한에 잘 적응하고 또 그 후에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까지 대담하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감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화 중에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사람의 모든 감정은 수용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혜신 박사님은 이 사실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는 대단히 좀 위험하게 느껴졌고 급진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까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런 감정, 그 감정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또 누군가를 죽이는 그 행동, 그것까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마음은 감정과 연결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생각은 이성과 연결이 되고 가까운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과 감정은 내가 수용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표현이 바로 당신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성도는 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어떤 미운 감정을 이야기할 때 빨리 그 감정을 고쳐주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감정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인정한 후에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지 대화를 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감받는 중에 격하게 올라왔던 감정이 점점 누그러지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공감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미운 감정이 생긴 과정을 찬찬히 살피는 중에 그 사람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란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끄떡거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를 때는 끄떡거리는 대신에 좀 더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보면 곤충을 키우는 고3 학생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곤충을 키우던 고3 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당분간 나가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 친구에게 자기의 곤충을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곤충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만 그 곤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곤충의 주인인 이 학생이 관리를 잘 못한 그 친구를 향해서 살인자와 같다,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신경과민이라고 놀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까지 힘들어했습니다.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이 곤충을 키우는 이 고3 학생과 같은 가족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곤충의 죽음을 너만큼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아. 너만큼 슬퍼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좀 마음을 바로잡아라, 가다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곤충의 죽음 때문에 친구를 살인자라고까지 몰아붙이고 한 달이 넘도록 힘들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네가 좀 다르니까 내가 좀 마음을 잘 다스려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질문. 그 사람의 감정이나 또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질문을 적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곤충을 언제부터 키웠니? 그 곤충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니? 그 곤충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였니?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그 학생에게 곤충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이나 가족에게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감정 상태를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별일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또 슬퍼하는 경우가 우리 가족들에게서도 종종 일어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 일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나에게 똑같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네 라는 반응에는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충조 평판이 튀어나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죠.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정하는 연습,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조 평판을 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조 평판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연습, 묻는 연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하는 연습, 공감하는 연습,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승전 연습이 되고 있죠. 연습하지 않고는 우리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이 쌍방 대화를 우리 습관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쌍방 대화가 익숙해지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대화가 행복해지기만 하면 모든 관계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쌍방 대화의 강의의 목적이 행복한 관계를 세우는 대화자가 되는 거죠. 행복한 관계를 어떻게 세웁니까?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쌍방 대화를 통해서. 쌍방 대화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을 잘해야 되죠. 쌍방 대화에서 공감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내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을 상대방이 알도록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고 공감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